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하고 기획한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어디까지나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만을 알려드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료가 1원 한 장 붙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방송을 중단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구글에서 광고료를 안 붙여서 말려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말려 죽을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진행해온 기존의 방향대로 그대로 국민들께 오직 진실만을 얘기하고 또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만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판단력 그리고 정확한 분석 그리고 변별력을 가지시게 하는 것이 저희들 준비하는 이 방송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그러니까 3월 8일 토요일 날 대통령께서도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고 이제 남은 거는 이번 주 중에 있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각하시키는 거 이거밖에 이제 남지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을 끌어내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왜들 그렇게 참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혜로워져야 될 텐데 지혜로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가면서 폐쇄되고 그리고 자아도취가 되어서 부정선거는 없다는 둥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부정선거 때문에 이런 계엄령이 발동시켰다라고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해도 여전히 부정선거는 없다.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학력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말하는 인간들은요. 하나같이도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뭐다? 돈의 물질에 유혹받고 그 돈의 물질에 전염이 되어서 이젠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책이 잡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가공직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인데도 나와서 헛소리라는 놈들이 있어요. 부정선거는 없다. 뭐겠어요? 중국의 자금을 받았다. 이렇게밖에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도 캘리포니아의 그 연방 하원에 했던 그 스왈로월이라고 그 젊은 남자 의원이었는데 그 중국 여인에게 소위 말하는 섹스 피어나지 몸을 집어 던져서 들어오는 중국 여자한테 농락을 당한 것이죠. 특히나 소위 그 정치권에 있으면서 말이에요. 중국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여자를 통해서 돈을 갖고 들어오고 이렇게 몸을 던지는 것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정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공공기관에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국회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중국 같은 곳에서 밀고 들어오는 여자, 돈, 뇌물 이런 것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통령께서도 무사히 집으로 오셨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윤석열 정부 일기에 전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죠. 뭐냐면 개혁이라고 하는 소위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색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의 아바타다. 문재인을 갖다 조사 못하는 거 보니까 문재인한테 받아먹은 게 많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오해를 많이 했던 거예요. 저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날 했던 이 계엄령의 그 배경과 취지, 그 의도한 바를 본인이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만병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바로 부정선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대통령이 다시금 돌아와서 제2기 내각을 짜면서 이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의회도 가짜 의회, 거짓 의회 해산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또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관위 해체, 사전투표제 완전 폐지, 투표는 임시공휴일 지정한 하루만, 그리고 투표가 끝나면 투명한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종이 투표용지만 그대로 그 자리에서 현장 수개표를 해서 대만식으로 하면 다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는 얼마만큼 신속 정확하게 개혁을 해 나가냐 하는 것입니다. 야, 예를 들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신 게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야, 아무개는 말이야.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사법고시가 몇 회고 행정고시가 몇 회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이 탁월하겠군. 이라고 생각하고 임명했던 거죠. 전부 다 대다수가 실패한 겁니다. 뭐 KDI 출신이고 뭐 이전에 MB 정권 때 일을 해봤으니까 더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 MB가 어떤 사람인데? MB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MB 정권 때 국정원을 그만두고 나왔어요. MB 정권 때 국정원에 국정원장으로 왔던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행한 행실을 보면 MB 내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응?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기고만장해서 온갖 데 참견하고 전 세계 일주 유람을 다니고 또 남자라는 것들은 돈밖에 모르고 이게 바로 MB 이명박 김윤옥 부부와 함께 또 국정원의 원세훈과 그 부인 이배모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똑같아. 데칼코마니야. 데자비야 완전히 전부 다.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는 이런 부정부패한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되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나 지원 세력이 없던 윤석열 정부도 시작할 때 많은 수의 MB 때 썼던 그 찌끄러기들이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이 무슨 뭐 수석이다, 보좌관이다, 뭐 비서관이다 이렇게 들어가서 있으면서 지금 대통령 하나 제대로 보좌를 못하고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탐하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임으로 인해서 지나간 2년 반 동안 전혀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개혁을 앞으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뻔하죠. 지난 윤석열 1기 정부 때 했던 것과 정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야, 예를 들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통령이 업적이 크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혼준 대통령 내외가 해외를 국빈 방문하거나 할 때 그 행사를 한답시고 망가뜨려 놓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교부가 외교부의 역할을 못하고 국가안보실 1차장 하는 김태효가 외교부를 자신의 심부름센터로 만들어서 좌지우지하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국가안보실에 김태효부터 잘라내는 거죠. 이 녀석은 뭐 실력도 없는 데다가 이미 이전에 MB 시절에도 국정원의 비밀자료, 기무사의 비밀자료를 들고 나갔다가 그게 걸려서 300만 원 벌금을 냈던 자입니다. 그러면 김태우가 그 국정원이나 기무사 비밀자료를 혼자만 참고했을까요? 전 그렇게 안 봅니다. 틀림없이 주변에 있는 사각, 소위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이런 쪽에 그것이 흘러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과 함께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에 같은 동네 주민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또 그의 아버지 선친께서 윤 대통령의 검찰의 선배라 하더라도 그런 애들을 갖다가
외교안보 라인에 중요한 자리를 썼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1기 행정부의 크나큰 약점이고 치명적인 실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국정원과 경호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을 그대로 다 제가 소개를 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열받아갖고 잠을 주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신들, 환관들, 내시를 선별해서 쫓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김태효를 통해서 들어간 또 다른 간신, 환관이 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포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했던 홍장원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홍장원이 얘는요, 겉으로 보면은 멀쩡해 보여요. 예의도 제법 갖추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과거 국정원 안에서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요, 홍장원이라는 놈이 옆으로 이렇게 비켰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요,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아, 이 사람이 매너가 좋구나. 아주 예의범절이 갖춰졌구나.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홍장원이가 내가 한번 우리 급수가 낮은 후배들한테 하는 행동을 한번 우연하게 지나가다 본 적이 있는데, 이 홍장원이 놈은 소위 강약 약강의 전형적인 겁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군림하고 교만해지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중앙정부 안전기획부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보기관에 넘어왔던 군에서 용도가 폐기되어 있는, 군에서는 쓸모도 없는 그런 애들이 정보기관에 넘어와서 뿌러꼬로 전락하는 그런 과정에 어쩌다가 지금 차장까지 올라간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평생을 블랙을 했다고 헛소리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그러는데, 아니 보통의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해외 연수 한 번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홍장원이는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상이라면? 7급 주사보 때부터 당시 특보로 와 있던 훗날 국정원장으로 되는 이병기 선생 방을 수시로 들락거리던 애예요. 7급 주사보가 특보로 와 있는 이병기 씨 방을 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의문점도 좀 해소가 되죠. 뭐냐면 우리 직원이 제공해온 첩보에 의하면 이병기 선생의 부인과 홍장원이 어머니가 친자매가 아니래. 그럼 어떻게 되지? 이병기 선생의 부인은 홍장원의 이모가 되고 이병기 선생은 홍장원의 이모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친인척 관계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지금 첩보예요. 본인들이 이거를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을 받을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홍장원과 그 다음에 곽종근이라는 이 두 놈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이 썩은 놈들이 결국에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혀놨어요.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김병주라고 하는 이런 간신이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또 붙인 겁니다. 물론 여기는 문재인 때부터 국가의 주요한 핵심 분야에 지금 첩자로 박혀 들어와 있었던 또 다른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박선원이라고 하는 평양에서 인정해주는 아이입니다. 박선원이 얘는요, 김대중 정권 지나고 그 다음에 노무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근 한 9년 반 10년 동안에 박선원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되니까 바로 중국 상하이에 총영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랬다가 6개월 만에 돌아와서 국정원으로 들어오면서 특보를 하고 뭐 해외 북한 분야의 차장도 하고 급기야 기주실장까지 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정보원을 북에 헌납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 하에서 박선원의 자리 이동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해에 가서 왜 6개월 만에 왔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 쪽에 나와 있는 북한 요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평양으로 연락을 바로 하기보다는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요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중국을 경유해서 평양으로 얘기가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상해에 총영사로 발령받고 6개월 동안 북한 내에 연락망을 갖다 구축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리고 들어와서 국정원을 점거했다. 이렇게 해석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찾아만 본다면 상해 지역 내지는 북경 지역 어디라도 박선원과 연계되어 있는 북한인 아이들의 연락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대남 공작기관이든 아니면 뭐 과거로 같은 통전부, 통일전선부였던, 물론 통전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아니면 서기실이든 아니면 당 조직 지도부든 아니면 보위성이든 간에 어느 기관이든 막론하고 박선원과 연계되어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국정원에서 지금 몇 군데 나가 있죠, 중국에. 뭐 어디 있는지 이 얘기는 제가 따로는 안 할게요. 그런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과연 중국말도 안 되는 아이들을 현장에 파견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교부가 됐든 국정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말도 안 되고 현장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뭐 순환 보직이다 어쨌다 해갖고 내보낸다면 이게 참담한 일이죠. 과거에도 국회에서 나간 입법관이 조선족 아가씨를 데리고 3년 동안 꿀을 빨아먹고 놀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올 때가 되니까 그 여인은 몸 바쳐서 충성했는데 위아래 군영할 것 없이 다 몸 바쳐서 충성했는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비자라던가 아니면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뭔가의 베니핏을 줬어야 되는데 배신한 거예요.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귀국하기 며칠 전 사람들과 회식하고 술 먹고 비틀거리고 길을 걷다가 그대로 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직사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게. 필연입니다, 필연. 그러니까 박선원이도 소위 상해의 총영사로 나가서 거기에서 모종의 북한과의 접점을 만들어 놓고 들어와서 국정원의 정무직으로 간 거죠. 우리 요원들은 절대로 박선원이 같은 애들을 우리 식구라고 인정 안 합니다. 과거 김대중이 때도 김대중이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그때도 우리 요원들은 비아냥거리면서 그랬어요. 국가정보원, 국정원, 무슨 소리야 저게? 국립정신병원이라는 뜻이야 뭐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정예 요원들은 그 바뀐 명칭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긍할 수가 없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권 하에 있었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우리 동료 직원들을 580명이나 무단으로 목을 쳤습니다. 최소한도 사무관 이상급의 서기관, 부의사관, 이사관 이런 사람들인데 전부 다 누가 임명한 사람들이냐면요.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장이 지 멋대로 모가지를 다 쳐. 쫓아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뿐만입니까? 내부에 있던 협조자들, 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하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이북에다가 넘겨줘서 다 죽여버리죠. 이러한 참극은 문재인이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고 난 지나간 5년 동안에도 서훈과 박지원이가 원장으로 오면서 그 정권 시절에도 지하에서 활동하는 우리 협조망들을 또 다 공개해서 다 몰살시키는 이런 만행을 벌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계리 변호사도 자기가 북한과 연계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냥 그거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까닭에는요, 바로 북의 대남 공작기관들이
그동안 집요하게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공작원들만 내려보냈지만 가짜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서 직접 국회 내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서 우리의 지령을 받아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고 협조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을 소위 협조망으로 망원 부식 차원에서 국회에다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들어가 있는 의원이라는 애들 중에서는 북의 지령을 받고 북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따라서 저런 아이들을 뽑아준 잘못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즉 사전투표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22대 국회와 21대 국회 이런 것들은요 모조리 소급해서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돌아오시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부정선거를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건드린 거예요.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연히 선관위 없어야 됩니다. 사전투표제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기업으로 변해 있는 선관위는요 반드시 엄벌에 쳐야 되죠. 그죠? 육모방망이로 두들기든 아니면 철퇴를 내리든 해서 선관위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어떠한 마스터 플랜이 들어있는 거는 있을 것으로 보여주는데 과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대적 세력들을 제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대통령이 쓰신 말씀을 따라보면 반국가 세력들이죠. 아니면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공산화되고 난 월남이나 캄보디아에서는 킬링필드 혹은 보트피플 등으로 명명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거나 탈출하거나 하면서 실종되기도 하고 익사하기도 하고 또 죽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총살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도 베트남의 국민 전체 평균 연령대가 굉장히 젊어요. 왜? 과거 베트남 멸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공산화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반드시 반면교사를 삼아서 조국과 민족을 배신하고 공산괴뢰도당, 김일성, 가짜 김일성 이것도 가짜 김일성 종교, 사교 종교 체제에 전염돼서 물들어 있는 저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공산 독재 체제에 순응하고자 하는 이 나라의 쓰레기 간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 제가 1997년 2월 달에 북경에서 제가 만났던 황장엽 전 국제비서의 말씀을 인용한다라면 그 당시 1997년 2월 달 그 당시 현재 대한민국의 간첩이 이미 수십만 명이 넘는다라는 말씀을 황 선생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요, 황 선생과의 그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과정에서 정확한 저의 대북관을 설명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들은 황 선생님께서는 안심하시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황 선생이 저에게 묻기를 우리 젊은 양반은 북한이란 저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국가의 이름을 참칭한 국제 테러 범죄 집단입니다. 그리고 북이라고 하는 체제는 김일성 유일신 종교 사상에 빠져있는 봉건주의 체제, 왕조 세습 독재 정권으로서 절대적인 대한민국의 군사적 무력 앞에 공포와 두려움에 쌓이게 하였을 때 비로소 남북 간의 정상적인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평소에 저의 소신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황장엽 선생께서는
젊은 사람이 참 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구만 하시면서 저에게 마음문을 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을 제가 기록으로 남기진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1961년 5.16 군사혁명 직후에 창설된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역사상 그와 같이 큰 사업이 없었어요. 저는 뜻하지 않게 목숨을 거는 상황이었지만 그 작업에 강제로 동원이 됐고 하지만 강제로 동원이 됐지만 제가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무슨 뭐 사격 문제, 사격술도 그렇고 뭐 외국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상관이나 역사관도 그렇고 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물리고 싶어도 물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남은 것은 소위 절차적으로 뭐든지 그 듀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적법 절차가. 그래서 이번 주 내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이 각하되고 뭐 적어도 4대4 내지는 5대3 정도로 각하가 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요, 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첩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지금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그분들이 상실할 수 있는, 그죠? 헌법재판관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수많은 돈이 있습니다. 몇십억이 될지 몇백억이 될지 모르는데 그 돈들이 다 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선이 같은 경우는 그 남편도 아마 법조인인 것 같던데 남편과 아이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문형배도 마찬가지예요. 문형배 그 녀석도 아무리 관음증이 있어갖고 외국 여자들 팬티 속을 쳐들여다보는 변태의 마왕, 변태의 대왕이라는 소리 듣고 있지만 그 문형배 가족들도 운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그 또 다른 정치성을 갖고 있는 여자들, 그 정말 난쟁이 겨우 면한 애들, 그런 아이들의 가족들도 어떻게 된다고 제가 지금 장담을 못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집안의 아이들이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가 있다. 그러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사창가로 팔려나가는 일이 생기겠죠. 아니면 사창가로 팔려나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운이 좋을 경우에는 아마 사막에 가서 손모가지나 모가지만 내놓고 파묻혀서 말라서 미라가 돼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겁질러 한 얘기 아니에요. 자비와 용서를 모르는 미국의 정보기관 당국에서 지금 미국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친중, 종중,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자들의 획책, 이자들의 내란 선동을 지금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대통령을 지금 내란의 수괴로 몰고 갔던 4인방 있죠. 일단 누굽니까? 김병주, 박범계, 그 다음에 부승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박선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간첩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의 행동과 요설에 대해서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결코 이번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얘네들은. 특히 박선원이. 그 다음에 김병주, 그 다음에 박범계, 부승찬. 이런 아이들이 지금 국회의원이랍시고 면책이 된다고 해서 함부로 짓거리고 다니고 함부로 지금 언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보 사회에서, 즉 우리 비밀 공작 세계에서는요, 저 따위 아이들에 대해서는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손금을 봐주고 그 다음에 그 손금을 없애버리는 거죠.
모르겠어요. 우리 때랑 지금이랑 그 없애버리는 방법이 좀 다양해지고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쓸지 아니면 어느 장소로 가서 뭘 어떻게 할지 그거는 실행조들이 와서 하는 것 따라 다르겠죠.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럽니다. 지금 동양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시안의 이 피부를 갖고 검정머리를 갖고 있는 그런 닌자 대원들도 지금 아마 한 몇백 명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스팔트 위에서 아니면 사무실 앞에서 뭐 어디 앞에서 목숨이 생물학적으로 좀 이렇게 격리돼서 떠나간다 하더라도 달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과응보야. 자업자득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김병주가 박범계가 무슨 일을 당했어. 뭐 박선원이도 마찬가지고. 응? 근데 지금 박선원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지금 노출을 많이 해서 얘가 지금 평양의 공작원이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났단 말이죠. 박선원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바로 대한민국을 중국에 팔아넘기고 북한에 팔아넘기고자 했던 이 간첩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는 작년 2024년 11월 1일 제6차 한미 외교 국방 공동 커뮤니케에서 발효됐던 것처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제3항 거기에 나와 있는 전쟁의 개념과 범주를 적확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작년 11월 1일 날 변화된 공동선언문에서는요. 대포 미사일 쏘는 것만 전쟁이 아니라 우주 공간을 통해서 침범에 들어오는 거, 인터넷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또 방송, 언론을 통해서 침범에 들어오는 거, 온갖 형태의 초환전의 방식에 대해서 바로 전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환전이라는 것은 한계를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영어적인 표현은 unrestricted warfare라고 합니다. 혹은 인지전이로 얘기한다면 cognitive warfare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포괄적인 전쟁은 이미 한반도에서 개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바로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전쟁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의 전시작전권 개시와 함께 대한민국의 데프콘 1, 데프콘 2를 발동해서 바로 전시체제와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법원, 재판 과정은 다 무효화해버리고 오직 군사법정 하나만 남겨두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대한민국을 중국에 헌납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에 헌납하고자 하는 저 악의 무리들, 반국가 세력들을 반드시 1심 재판으로 법원에서 군사재판으로 끝내고 그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무기징역보다는 사형을 선호하는 쪽으로 해서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자들을 잡아들인 데 있어서는 지금 CIA와 미국의 특수병력 부대들이 지금 아마 변복을 하고 지금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어적인 것도 그 사람들이 잘 합니다.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시에는 우리의 용맹스러운 특수부대원들이 있죠. 제일 먼저 해군 UDTCL이 있습니다. 해군 특수전 여단. 그 다음에 육군정보사, 해군정보사가 있어요. 뭐 소위 HID 혹은 UDO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들과 같이 연합을 하세요. 혹은 더 인원이 필요하면 해병대 특수색대나 아니면 특전사도 활용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특전사가 이 곽정근이 이놈의 새끼 때문에 완전히 우리 특전사가 완전히 한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마치 그냥 폐잔병처럼 되는데 안 그래요, 원래. 원래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의 통솔력과 지휘 아래 전시작전권 발동해서 전부 다 이 반국가 사범들을 체포해서 직결 처분해야 됩니다. 삼천교육대 만들 것보다 더 시급합니다.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제2의 신삼천교육대를 만들어서 이 사회 부조리와 부패를 양산해온 그간의
그 검은 세력들, 조직폭력배라든지 또한 경찰들 가운데서도 삼천교육대 가될 놈들이 있어요. 일반 공직자들 가운데서도 삼천교육대 보낼 놈들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사회를 갖다가 건강하고 또 조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그 기본적인 아주 단단한 프레임이 있겠죠. 그 프레임과 함께 직접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개조시켜야 됩니다. 마치 조산운동을 통해서 해저의 퇴적물이 융기해서 산맥이 되고 산맥으로 올라와 있던 그 지역이 바다로 침강해서 바다의 해수면 밑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조산운동이 일어나는 대대적인 변혁, 혁신이 이 나라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이 왜 한국에게 핵잠수함이나 핵추진 항공모함 기술을 넘기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유튜브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웹서핑을 통해서 물건도 찾을 수도 있고 좋은 교육 자료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거 무료, 자료 퍼가는 것도 다 무료이니 전혀 서슴지 말고 필요한 자료들은 가져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소영입니다. 감사합니다.